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의 집에 처음 인사를 갔을 때 저는 아주버니를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쉽게 정이 내릴 수 없는 묘한 위화감이랄까요? 보통 처음 만나는 사이에서는 나름의 예의를 갖추려는 노력이 보이기 마련인데 아주버니는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보통은 손님이 왔으면 간단하게 인사라도 건넬 법한데 그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면서 왔어? 한마디 하고는 다시 자신의 식사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아주버니의 접시에 반찬을 직접 떠서 올려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아이 밥 먹여주는 듯한 태도였죠. 시어머니는 아주버니를 보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이거 먹어야지. 너 이거 좋아하잖아. 그리고 아주버니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입을 쩍 벌리고 시어머니가 떠준 반찬을 받아 먹었죠. 저는 순간 눈을 깜빡이며 다시 봤습니다. 뭐지? 나이가 몇인데? 하지만 더 당황스러웠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주버니가 국을 한 입 떠먹더니 입에 국물이 묻었는지 자신의 소매로 쓱 닦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손수건을 꺼내더니 순식간에 아주버니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애기 이렇게 닦으면 안 되지. 그리곤 정말 아이를 다루듯 아주버니의 볼까지 살짝 두드려 주었습니다. 아주버니는 시어머니가 해주는 대로 가만히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다시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건 뭐지? 그냥 어머니가 아들을 과하게 챙기는 건가? 보통 장성한 아들이면 휴지를 건네는 게 정상적인 반응 아닐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자연스럽게 아주버니를 닦아주었고 아주버니 또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그 행동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죠.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형님이 조금 다른 것 같아. 아까 보니까 어머님이 형님 밥도 챙겨주고 입 닦아주는 것도 그렇고 뭔가 나이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원래 그래? 남편은 순간 말없이 저를 보더니 작은 한숨을 내쉬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사실 형이 일상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어. 근데 조금 이해력이 부족해. 그렇다고 막 큰 사고를 치거나 감정을 주체 못하는 건 아니야. 그냥 사람들 앞에서 기본적인 예의를 잘 모른다고 해야 하나? 그러면 장애가 있는 거야? 남편은 잠시 고민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미한 지적 장애가 있어. 그래도 사회생활도 잘하고 있고 직장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야. 화도 잘 안 내고 돌발 행동도 하지 않아. 다만 가끔 사회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가 있어서. 아, 그래서 어머님이 그렇게 챙기시는 거구나. 어머니는 형을 그냥 아이처럼 생각하셔. 그래서 좀 과하게 챙기는 거지. 하지만 형도 나름 자립해서 잘 살고 있어. 대형마트 생선 코너에서 일하는데 성실하게 일 잘한다고 칭찬도 많이 받아. 남편은 애써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며 아주버니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찜찜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주버니는 대형마트에서 생선 코너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버니를 자랑스러워하며 우리 앤 정말 착하고 성실해. 마트에서도 칭찬 많이 받고 있어. 라고 말했죠. 솔직히 저도 그 부분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든 직업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해나간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어머니가 아주버니를 너무 과하게 아이처럼 대하는 것이 과연 좋은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식사 자리에서 반찬을 떠먹여주고 입에 묻은 국물을 직접 닦아주고 말투조차 우리 애기라고 부르며 돌보듯 대하고
이게 정말 자립해서 사회생활을 하는 장남에게 할 행동이 맞을까요? 연애를 하면서 남편이 아주버니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던 부분은 분명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남편의 잘못이라고 하기도, 아주버니의 잘못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부분이었죠. 어찌됐든 저는 이미 결혼을 약속했고, 이제는 이 가정의 일원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적응해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죠. 그런데 결혼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저는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시댁과 함께하는 가족 행사나 일상적인 결정이 모두 아주버니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아, 어머니가 아주버니를 많이 챙기시는구나 하고 단순하게 생각했지만 이건 그저 챙기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아주버니의 루틴과 생활 방식에 맞춰져 있었죠. 뭘 먹어도 아주버니가 좋아하는 메뉴, 어디를 가도 아주버니가 가보는 곳 위주, 새로운 시도는 절대 불가. 가족 여행을 갈 때마다 늘 같은 장소를 가는 것도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낯선 곳에 가면 아주버니가 불안해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주버니가 가봤던 곳을 다시 가야만 했습니다. 처음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려니 하면 되는 일이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가족이 아주버니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죠. 처음엔 남편도 시어머니도 기뻐하는 듯 했지만 여전히 아주버니가 우선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은 바로 차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보통 임신을 하면 조수석에 앉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특히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면 뒷자리에 앉으면 몸을 움직이기도 어렵고 허리도 많이 아프고 차가 흔들릴 때마다 더 피곤해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문제는 아주버니가 조수석을 고집하는 사람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차에 탈 때마다 아주버니는 언제나 조수석으로 직행했습니다. 조수석 외의 자리는 절대 앉지 않으려 했고 그 자리를 뺏기면 심하게 불안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임신을 했는데도 그 자리를 양보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어느 날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자기야, 나 요즘 배도 점점 불러오고 있어서 장거리 갈 때는 조수석에 앉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 남편은 순간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작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게 형이 조수석에 앉아야 편하잖아. 저는 순간 당황스러워 말문이 막혔죠. 내가 지금 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형님이 그 자리 아니면 안 돼? 그러자 남편은 곤란한 듯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이 뒷자리에 앉으면 좀 불안해하잖아. 차가 움직일 때마다 불안해하고 괜히 초조하면서 손을 계속 움직이고 어머니도 그게 걱정돼서 형은 항상 조수석에 앉혔던 거고. 저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임신을 했는데 조수석에 앉지도 못한다고? 형님이 불안하다고? 그럼 나는 편해하지 않아? 그날 이후 저는 뒷자리에 끼어 앉으며 점점 더 서러움을 느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장거리 이동이 고통스럽게 변해갔지만 아무도 저의 불편함을 신경 쓰지 않았죠. 결혼하고 보니 이건 단순한 가족의 배려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주버니라는 또 하나의 아이를 키우는 기분이었습니다. 결혼 후 아주버니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가정에 적응하려 노력했지만 점점 이건 아니지 않나 싶은 순간들이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가족이니까 이해해야겠지? 이런 생각으로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믿기 어려운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야, 큰일 났다. 너희 형이 마트에서 사고를 쳤어. 남편은 순간 얼굴이 굳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아주버니 일이구나. 우리는 곧바로 시댁으로 향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푹 쉬며 소파에 앉아 있었고 아주버니는 그 옆에서 넋이 나간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또 무슨 일인가? 이제는 놀랍지도 않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그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께서 벌떡 일어나더니 갑자기 아주버니 어깨를 토닥이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애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 사건은 이랬습니다. 아주버니는 평소처럼 마트 생선 코너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날따라 마트가 조금 한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버니는 에너지를 절약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생선 냉장고의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어차피 밤에는 영업 안 하니까 좀 쉬게 해줘야지. 그러나 아주버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냉장고를 꺼버리면 그 안에 있던 모든 생선이 상하다는 것, 고객에게 팔 수도 없고 마트 측에서는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 아주버니는 다음날 아침 직장 동료들이 다급하게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서야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이미 수많은 생선들이 상한 상태였고 냄새까지 진동했습니다. 마트 측에서는 즉시 CCTV를 확인했고 아주머니가 냉장고 전원을 끄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마트 측에선 당연히 책임을 물었죠. 이거 손해 금액만 해도 수천만 원인데 변상해야 합니다. 손해본 금액 물어주세요. 그리고 솔직히 다시는 일 못하십니다. 해고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자 아주버니는 순식간에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주버니는 상황의 심각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저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라며 중얼거리기만 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죠. 도대체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상황을 정리하며 단호하게 말했죠. 어머니,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마트 측에서 요구하는 거면 아주버니가 감당해야죠.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벌떡 일어나면서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감당? 무슨 감당이야? 우리 애가 지금 돈이 어딨어?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좀 도와줘야지. 뭐라고요? 가족끼리 돕는 거 당연한 거 아니니? 너희 형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잘렸는데도 너희가 외면할 거야? 저는 너무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주버니가 가진 돈으로 해결하세요. 어머니, 아주버니도 저축해둔 돈이 있을 테니까 그걸로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 돈은 나중에 써야 해. 네? 그 돈은 장가 갈 때 써야지. 너희 가족이잖아.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지. 어머니, 솔직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주버니 실수로 생긴 문제인데 왜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해요? 그리고 그 돈을 나중에 써야 한다고요? 그럼 지금 필요한 돈은 저희가 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 제 얼굴을 후려치셨습니다. 저는 순간 멍해졌죠.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뺨을 때리셨습니다. 제 품속에 있는 제 아이까지 충격을 받을 걸 생각도 안 하신 채. 그날 이후 저는 시댁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어머니라는 사람이 며느리를 때렸다는 사실 자체가 저에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제게 손을 올렸다는 것, 그리고 그 순간 남편조차 저를 제대로 감싸주지 못했다는 것이 결국 저를 이 관계에서 한 발자국 물러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시댁에서는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연락을 해도 제가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연락 없이 지내면서 저는 이제 시댁이라는 존재 자체를 잊고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형이 결혼한대. 그래? 그럼 그런가 보다 해야지. 아니, 그게 그래도 가족인데 자기 결혼식에는 가야 하지 않겠어? 난 별로 관심 없어. 당신이야 형이니까 가겠지만 난 상관없어.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쉬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기야, 이제 좀 화 풀면 안 될까? 어머니도 많이 미안해하고 있어. 그래서 이번 주말에 식사하기로 했어. 어머니가 자기 좋아하는 장어 사주신다고 했어. 거기 가서 한번 대화라도 해보자.
오해도 좀 풀고. 이제 와서 사과하고 싶다? 어머니가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셨어. 지난번에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한 거였다고. 그리고 현 결혼도 있으니까 우리 예전처럼 다시 가족처럼 지내야지 않겠냐고.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와서 사과를 받는다고 해서 마음이 풀릴 것 같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헤어질 것도 아니고 아주버니 결혼이라는 정말 큰일이 있는 상황에서 저도 어느 정도는 그래, 한 번쯤은 만나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친정에 갈 때마다 어머님께서는 늘 물어보셨습니다. 사도는 잘 지내시지?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저는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예, 잘 지내세요. 건강하세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대답했지만 사실 그 말을 할 때마다 거짓말을 해야 하는 제 처지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특히 친정에서 이것저것 챙겨주실 때마다 사돈께도 꼭 전해드려라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저는 난감하기만 했습니다. 사돈께 전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전해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마음을 단단히 먹어도 친정 어머니께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것이 가끔은 힘들고 가끔은 죄스럽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말했죠. 알겠어. 정말? 자기야 고마워. 어머니도 정말 좋아하실 거야.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화해가 될 수 있을까? 하지만 한 번은 만나봐야 한다. 이 관계를 끊을지 아니면 다시 조금이라도 이어갈 수 있을지를. 그리고 그 주 주말 우리는 장어 구이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시어머니와의 식사는 예상대로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하면서도 가끔씩 눈길을 주며 어색하게 말을 붙였습니다. 장어 잘 익었다. 얼른 먹어라 며느라. 너 장어 좋아했지? 많이 먹어. 얼굴이 좀 야윈 것 같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장어 한 점을 입에 넣었습니다. 사실 장어가 무슨 맛인지도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난하게 표정 관리를 하며 식사를 이어갔죠. 그동안 남편은 별다른 말 없이 밥만 먹고 있었고 시어머니 역시 굳이 분위기를 깨트리지 않으려는 듯 이야기를 억지로 끌고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들었지? 아주버니 결혼하는 거? 네, 남편한테 들었습니다. 얼마나 큰일이니? 정말 대단한 일이지 않니? 평생 그냥 혼자 살 줄 알았는데 아주 참한 사람을 만났어. 내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거든. 아, 네, 잘 되었네요. 어머니 지인이면 믿을 만한 분이겠네요. 그래, 그렇지.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이야. 잠시 장어를 뒤집으며 말을 멈추던 시어머니는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그런데 며느라,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어쩌겠니? 가족인데. 네? 뭘 말씀하시려고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뜸을 들였습니다. 내가 아직 아들한테도 말 안 했어. 꼭 너한테 먼저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저와 남편은 순간 눈을 마주쳤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어떤 말을 꺼내려 하는지 몰라 괜히 긴장감이 들었습니다. 남편 역시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죠. 네, 어머니, 뭔데 그러세요? 시어머니는 장어 한 점을 집어 올려 접시에 놓고 한참 동안 말없이 생각을 정리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녀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꺼내려 하는지 기다리며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는 듯하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니들 집 안 팔면 안 되겠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네?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순간 당황해서 되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사를 위해 집을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아이를 위해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제가 재취업을 하면서 친정 근처로 집을 알아보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사를 가려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새로운 집을 구해야 하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집을 팔지 말고 새로 구하면 안 되겠냐는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있잖아. 내가 아무 말 안 할게. 네 친정 근처로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가도 내가 아무 말 안 할게. 대신에 지금 니들이 살고 있는 집 팔지 말고 아주버니한테 넘겨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도 놀란 듯 눈이 커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겠죠. 저는 다시 되물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한 얼굴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 집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네 아주머니가 모아놓은 돈이 있긴 하지만 지금 일을 못 구한 상태라서 그 돈을 써야 하거든. 그런데 집세나 이런 것까지 나가면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다 까먹어 버릴 거 아니냐. 저는 그제야 시어머니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들어도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였죠. 그러니 니들이 이사 나가면서 그 집은 네 아주버니한테 넘겨주고 가거라. 어쩌겠니? 가족인데 모자란 아주버니 한번 도와준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렴. 저는 순간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집을 아주버니에게 넘겨주고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지? 니들은 뭐 월세로 가도 상관없잖아. 만일 네가 친정에 들어가 산다 해도 내가 아무 말 안 할게. 그냥 그 집만 우리 첫째 놈한테 넘겨줘. 이젠 아예 노골적으로 집을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장남 우선주의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도 예상하지 못했던 요구였는지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더 화가 났습니다. 저는 장어를 씹던 입을 멈추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장어 한 점을 툭 뱉었습니다. 그 모습에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월세요? 친정살이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모자란 첫째 아들 때문에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는 테이블을 손으로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자 옆에서 묵묵히 있던 남편이 이제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시어머니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남편을 바라보았죠. 뭐가 너무해? 가족끼리 도와야지. 그러나 남편은 이번만큼은 시어머니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집이 한두 푼도 아니고요. 그걸 형한테 넘겨주라니요. 우리 뭐 장난합니까? 어머니, 형이 결혼하면 스스로 가정을 꾸려야죠. 왜 저희한테 그걸 떠넘기세요? 시어머니는 얼굴을 찌푸리며 남편을 노려보았습니다. 야, 넌 네 형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 혼자서 뭘 하겠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엄마로서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하냐? 그러자 저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장어랑 집이랑 맞바꾸시겠다. 가족인데 어쩌겠냐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뭘 어째요. 빌부터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내쳐야죠. 일어나.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야, 잠깐만. 어디 가려고 해? 너 이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러나 저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신 저희 얼굴 볼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죠. 아, 장어 더럽게 맛없네 정말. 저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장어 값을 계산하고 그대로 가게를 나왔습니다. 남편도 곧바로 저를 따라 나왔죠. 차에 탔을 때 유리창 너머로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저희를 붙잡으려는 듯 허둥대는 모습이 보였지만 이젠 더 이상 돌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실 짠한 마음이 전혀 들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어지간해야지.
집을 넘기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이 관계는 끝나야 마땅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시댁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남편만 가끔 시댁을 오갔고 저는 철저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아주버니 결혼식도 당연히 참석하지 않았죠. 그들 역시 저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아주버니 부부는 시댁에서 살고 있습니다. 평생 가야 그들과 다시 얼굴 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 저는 제 일에 몰두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친정 부모님이 아이를 봐주시고 저는 오로지 제 삶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생각합니다. 가족? 그 단어가 이토록 역겨운 말로 들릴 줄이야. 말강도도 아니고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정말 조옷 같은 가족 아닌가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